비익 관련 지역, 비익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6억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계획서,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자금 조달 계획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투기꾼을 잡는다고 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빨리 소명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를 했을 때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60일이었는데요 이번에 30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 3월 13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대상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비익 관련 지역, 비익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6억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 한 장짜리를 쓸 때 좀 대충 쓰거나 좀 꺼름직한 게 있다 그러면 그때 소명하러 날라와요. 그 소명 자료가 날라오면은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달 계획서를 쓸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쓰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 그래도 대한민국에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1차 검토를 하고 문제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럼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 자료가 날라오는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만큼 조달 계획서를 잘 쓰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요 항목별로 보면은 예금 잔액 증명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금이 얼마가 있냐 이런 거겠죠. 두 번째는 혹시나 주식에서 너희가 수익을 많이 얻었니? 그랬을 때는 주식 거래를 통한 잔고 증명하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증여 상속 같은 경우에는 납세를 똑바로 했느냐, 그리고 그 증여나 상속된 게 정확하게 맞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했느냐,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도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등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외 기타에도요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요즘엔 그래서 서울을 투자할 때 자금 추적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미제출했을 시에는요 500만원 정도의 벌금 내니까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꼭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잘 안 됐어? 좀 이상해?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어설프게 적은 그 관계인들까지도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나는 연봉이 1억 원이야 이번에 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근데 내가 이 6억짜리를 살 때 기간이 6년이 걸렸다. 대출 하나도 안 받고 현금으로 딱 산 거야. 이거를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세청에서 봤을 때에는요 우리가 연봉 1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얼마 썼냐, 그리고 세금 내지 않았느냐 이런 걸 다 빼고 계산합니다. 그 외에 세금적인 부분, 의료보험료, 연금,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금액, 신용카드 금액을 다 뺀 다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너의 자산이 6억이 맞느냐 했을 때 6억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조사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쓰는 비용을 다 뺀 나머지 그 금액이 6억 원이 돼야지만이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신고는 하셔야 되죠. 연말정산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자금 출처할 때 내 연봉이 1억이니까 6년 동안 6억짜리 못 사겠어?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꼭 잡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그 은행 가서 큰 돈을 빼려고 해도 그 자금에 대해서 매달 물어보잖아요.
전 저번에 창고에 갔는데 할머니가 1억 원을 빼는 거예요, 인출을. 그 은행원이 물어봐요. 할머니 1억 원 뭐 하시려고 쓰세요? 왜 인출하세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생활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담당 직원이 또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쓰시는 거예요? 생활비. 난 생활비가 1억 필요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은행에서도. 내가 내 돈 뺀다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자금 출처 계획서,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법원 경매를 통해서,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에는 자금 출처 조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매는요, 압류 재산입니다. 그 외의 재산 말고 압류 재산의 경우에. 왜 그러느냐? 애초에 부동산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부동산 경매나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원 경매라는, 온비드라는 그 안에서 법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 회수를 위한 법으로 인해서 매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매는 일부러 떨어뜨리잖아요. 빨리 매각되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기 싫어서 경매로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기에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는 비규제 지역도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똑똑한 부동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